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그럼 바로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 그리고 이번 깜짝 호재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제가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실시간 장중 시황을 전달드렸을 때만 해도 나스닥 증시는 아슬아슬한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채권은 상승을 하며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요르단에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을 했고 참고로 부상자는 37명입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 미국의 중동 전쟁 개입과 보복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부분, 그리고 홍콩 고등법원이 결국 헝다그룹 청산 판결을 내면서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부분이 채권 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채권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상승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재무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축소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게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이번에 발표한 건 본안은 아니고 초안입니다. 본안은 이제 수요일에 발표가 되죠. 뭐 2년물은 얼마치 발행하고 10년물은 얼마치 발행하고 30년물은 얼마치 발행하고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이 적혀있는 본안은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총 이 정도 양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하는 초안이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 재무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발행 예상안이나 월가의 기관이나 은행들에서 내놓은 예상치보다 확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연방정부 지출 규모라던가 재정 적자 규모 생각하면 이번에 발표되는 국채는 발행량이 많을 것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만 이제 장기 채권을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발행할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수요일 발표되는 본안에 시장의 관심사가 전부 다 쏠려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수요일 나오는 본안이 딱히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총량 자체가 줄었는데 뭐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그거를 세세하게 따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이거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여도 수요일에 발표되는 본안에서 막상 장기채 비중이 엄청 높게 잡혀 있고 하면 또 그때 가서는 시장에 약간 충격이 올 수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보면 좀 놀랐던 게 줄어든 액수가 꽤 커요. 우선 작년 10월에 제시했던 이번 1분기 국채 발행 예상 액수가 8,160억 달러였는데 550억 달러나 줄어든 7,600억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다음 2분기 예상안도 미리 지금 내놓았는데 2,020억 달러만 찍겠다고 한 거예요. 참고로 2분기는 세입이 있어서 원래 발행량이 다른 분기들보다는 좀 적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니까 이거를 감당하려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시장에선 봤던 거죠. 아무튼 뭐 재무부에서는 이번 1분기 순재정 흐름이 예상보다 높았고 분기 현금 잔고도 더 많았기에 예상치보다 적은 양의 국채만 발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했던 걱정은 기우에 그치게 됐고요. 예상이 빗나가게 돼서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그렇고 TM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때를 기점으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증시와 러셀 2000도 좋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들어갔던 라부 쇼신 LABD는 이번 계획안이 나올 때를 기점으로 한번 좀 크게 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1차 시나리오는 빠그라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묻는 분들이 좀 계실까봐 제가 미리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좀 더 홀딩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비중을 엄청 크게 많이 실었다면 그냥 손절 처리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한 1, 2회 정도 더 추가 매수를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긴 할 텐데 비록 1차 시나리오는 깨진 게 맞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더 기다려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어제 보면 채권 가격이 생각보단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 이 정도면 진짜 대형 호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단 많이 못 오르더라고요. 우선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니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가 장난이 아닌데 채권 발행하면 그중에 몇십 프로는 그냥 이자로만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재정 적자가 치달은 상황에 저렇게 발행량을 줄인다는 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줄인다고 해도 그냥 일시적인 것 같은데 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번 수치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원래 재무부가 종종 틀린 추정치를 내놓거든요. 뭐 그렇게 틀려도 그냥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세수가 좀 적게 거친다거나 하면 언제라도 이 계획안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제 시장이 환호한 이유 중에 하나가 1분기 채권 발행량도 발행량이지만 다음 2분기 발행량이 1분기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환호한 것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2분기는 국채 발행량이 적고요. 다 떠나서 이게 역사적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거든요. 2020년 코로나 사태를 제외한 2분기 평균 발행액은 1270억 달러인데 이번에는 2020억 달러를 발행하겠다고 한 거니까 사실 역사적 평균치에 비하면 오히려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만한 포인트는 지금 보면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채권 발행량이 7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들에서 채권을 찍기만 하고 팔리지는 않고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 팔리고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채는 국채보다 이자가 더 높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딱 봐도 망하지 않을 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서 채권 발행을 하면 신뢰도 있겠다, 잘 팔리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미국 국채도 물론 언젠가는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만, 근데 적어도 당분간은 이제 국채 입장에서는 회사채하고도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순간들을 기점으로 LABD가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1, 2회 정도 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